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인데요. 미국 국세청 IRS 양식 1153이죠. 징수 적법 절차 또는 동등심리 요청서. 이게 2022년 7월 개정판이더라고요. 이걸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양식이 도대체 뭐고 또 어떤 상황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혹시 IRS에서 관련 통지서, CDP 통지서라고 하죠. 이걸 받으셨다면 뭘 알아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요. 이게 세금 징수 절차라는 게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랑 선택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 양식이요. IRS가 예를 들어서 재산의 유치권을 걸겠다, 아니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런 특정 조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하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반박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IRS에 독립항소국이라고 있는데 거기랑 이제 해결책,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볼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IRS로부터 특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인데요. 그 통지서에 당신은 징수 적법 절차, 그러니까 CDP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라던가 아니면 압류 예정 통지, 이런 것들이죠. IRS 6320이나 6330에 따른 통지서들이요. 아하, 그런 통지서를 받았을 때.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심리가 사실 두 종류거든요. 두 종류요? 네. 하나는 징수적법 절차 심리. 이걸 줄여서 CDP 심리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동등 심리, EBH라고 불러요. CDP 심리랑 동등 심리. 뭐가 다른 거죠? CDP 심리는요, 통지서에 딱 적혀있는 마감일 안에 반드시, 적시에 요청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때 요청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IRS가 막 재산을 가져가는 거, 압류 조치를 일단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아, 당장 집행되는 걸 막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유치권을 등기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압류는 멈출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세금 낼 시효 있잖아요. 10년. 그 시효 진행도 딱 멈춰요. 그리고 나중에 항소국 결정이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까지 보장이 되죠. 이게 CDP 심리의 장점이에요. 와, 그럼 기한이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만약에 그 기한을 놓치면요, 그럼 그냥 끝인가요? 아, 다행히 그건 아니에요. CDP 마감일을 놓쳤어도요, 특정 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 유치권 통지받고 1년 하고 5영업일, 아니면 압류 통지일로부터 1년, 이 안에 요청하면 동등심리, EH를 받을 수는 있어요. 아, 동등심리, EH. 그럼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논의하는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EH는 압류 조치나 그 10년짜리 징수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항소국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요. 양식에 보면 2번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EH를 원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냥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서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아주 큰 차이죠. 그래서 기한 엄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 심리를 요청하는 걸까요? 그 양식 8번 항목 보니까 이유가 되게 많던데요. 맞아요.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금 낼 책임이 원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전에 이의 제기할 기회가 없었어야 한다는 단서는 붙이면요. 아니면 나는 무거한 배우자다, 이렇게 구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별도로 양식 8857이라는 걸 또 내야 해요. 아, 무고한 배우자 구제. 네. 또 파산해서 세금이 면책됐다거나 아니면 나 돈 냈는데 왜 반영 안 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아니면 유치권 자체를 좀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엔 좀 흥미로운 게 그냥 못 낸다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 같아요.
양식 9번 항목에 징수 대안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이 양식의 또 다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반박하는 걸 넘어서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 매달 조금씩 나눠내는 분할 납부 계약. 영어로는 installment agreement라고 하죠. 이걸 요청할 수 있고요.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또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세액 조정 제안, offer in compromise, 줄여서 OIC라고 많이 불러요. 이것도 요청 가능하고요. OIC요? 그건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나요? 네, 맞아요. OIC는 보통 본인이 왜 세금 낼 책임이 없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재정상태 증명서를 내야 해요. 개인은 폼 433-A, 사업자는 폼 433-B라는 서식이 따로 있고요. 또 다른 옵션으로는 현재 납부 불가능 상태를 인정받는 건데요. 이건 당장 어떤 방식의 납부도 어렵다고 인정받아서 징수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거예요. 물론 이자나 가산세는 계속 붙지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대안을 요청할 때 뭔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요청만 하면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대안, 특히 분할 납부나 OIC를 요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상태 증명서, 폼 433-A나 433B를 같이 제출하는 게 아주 좋아요. 필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걸 내면 항소국에서 훨씬 빨리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항소국은 이 정보를 보고 원래 징수 담당했던 부서 의견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그 의견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좀 잘 준비해서 내는 게 협상에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많은 경우에 세금 자체를 못 내겠다고 싸우는 것보다 이런 OIC나 분할 납부 같은 현실적인 징수 대안을 항소국이랑 잘 협상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소국은 처음 징수부서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납세자 상황을 고려해서 합의의 일을 재량권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중요한 팁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양식을 제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실무적인 부분 뭐 없을까요? 서명이라던가? 아, 네. 양식 10번 항목에 서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서명을 하면 그 순간부터 IRS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시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중단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아, 시효가 멈추는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세무대리임이 계신 서명한다면 위임장 폼 2848 이라는 게 반드시 같이 제출되어야 하고요. 아,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건데 가끔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요청의 발단이 된 그 IRS 통지서 있잖아요. 그거 사본을 꼭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소국에서 뭘 보고 이 요청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 양식 1153은 IRS의 어떤 징수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독립적인 항소부서와 직접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세금 문제 앞에서 괜히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가 뭔지 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그 CDP 심리하고 동등 심리의 차이? 특히 시기의 중요성일 것 같아요. 통지서에 명시된 그 기한을 지키는 게 압류를 멈춘다거나 나중에 법원에 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그런 완전한 권리 보호를 받는데 정말 결정적이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한이 정말 중요하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양식이 분명히 강력한 협상 도구이고 항소의 문을 열어주는 건 맞지만 혹시 IRS가 제공하는 다른 자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소득 납세자를 위한 클리닉, LITC라든가 아니면 퍼블리케이션 594나 1660 같은 관련 간행물들도 있고요. 이 양식을 내기 전이나 혹은 진행하는 중이라도 이런 다른 도움의 창구들을 미리 좀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예상치 못한 큰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